재석이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녔다. 참 특별한 인연이다. 대단한 우정이라고 감탄하겠지만 아니, 난 항상 재석이의 시다발이었다. 육군 장군 출신의 아버지, 빼기 화려한 외갓집, 돈과 권력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넘쳐났던 재석이는 중학교 때에도 고등학교 때에도 버스를 타본 적이 없고 심지어 택시를 탄 적이 없는 놈이다. 재석의 등하교는 항상 운전기사가 딸린 자가용이었고 대학 때는 가장 먼저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다. 반면 나는 아주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평범하다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서민이라고 봐야 한다. 재석이는 나보다 인물이 좋았고 풍채도 번들을했다. 돈 많은 집 아들은 왜 그리 다들 잘나고 잘생겼는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한 때 재석이 아버님이 동반 합격, 동반 입학을 축하한다며 내 등록금까지 내주었다. 우리 집에서는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다며 평생 고마워해야 할 은인이라고 재석이를 마치 태양처럼 받들었지만 나는 안다. 그 등록금은 대학 다니는 동안의 내내 재석이의 수족 역할을 잘 부탁한다는 명령 같은 뇌물이라는 것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재석이가 저지른 못된 일을 내가 뒤치다꺼리한 일이 많았고 그때마다 재석의 아버지는 그에 상응한 선물 내지는 돈을 주곤 했으니까. 대학 때부터였는가 내가 본격적인 재석이의 시다바리가 된 것이. 재석이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를 단 한 번의 잠자리로 임신시켰을 때도 그 여자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시킨 것도 나였고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치고 도망친 것을 경찰서에 가서 자수한 것도 나였다. 나의 졸업 논문보다 재석이의 졸업 논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무사히 석사 졸업을 시킨 것도 나였다. 나는 그렇게 재석이의 그림자가 되어 항상 그놈의 곁에서 집사 역할을 해왔다. 졸업 후 재석이는 아버님의 사업체에 입사했고 더불어 나도 같은 회사에 들어갔다. 재석이의 아버님이 당연하다는 듯 날 채용한 것이다. 재석이는 팀장으로 나는 대리로 입사했지만 직원들 눈에는 내가 재석이의 수행 비서처럼 보일 정도로 분명 상하 관계가 뚜렷한 친구일 수 없는 관계. 그 관계의 고리는 돈이었고 힘이었다. 출생부터 달랐고 환경이 달랐고 살아가는 배경이 달라서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누가 더 성실한지 그런 건 정말 의미 없는 성적표이다. 재석이에게 벗어나서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보고도 싶었지만 알게 모르게 재석에게 길들여져 그 곁에서 맛보는 달콤한 꿀과 열매는 쉽게 포기하기 힘든 만난 대가였다. 어느 해 봄 재석이가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자고 한다. 재석이는 해외여행 갔을 때 현지의 카지노를 몇 번은 다녀본 경험이 있다. 나는 처음이다. 사업상 접대를 위해 혹은 취미생활 위해 골프, 스쿠버, 카지노 같은 레저와 유흥을 즐길 일이 많은 재석과 달리 난 먹고 살기 바빴고 결혼 후에도 대출을 끼고 산 전셋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분양받은 신도시 아파트의 융자금을 위해 무엇 하나 즐길 여유도 없이 살아왔다. 재석이가 와이프랑 돈 문제로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데가 없으니 기분 전환 삼아 함께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서 놀자고 한다. 거부할 수가 없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제사 때 외에는 재석의 부름을 거부한 적이 없다. 게임은 재석이만 했고 나는 곁에서 구경을 했다.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 이웃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 놀라웠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직장 동료 같은 젊은 남자, 내 여동생과 같은 평범한 젊은 여자, 외형만 봐서는 전혀 도박할 것 같지 않는 내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카지노에서 이를 악물고 기를 쓰며
슬롯을 두드리고 테이블에서 베팅을 한다. 카지노 게임은 오락인가 도박인가? 오락이라고 하기엔 사람들은 모두 죽을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바카라 한 판에 30만원, 한 시간에 3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게임의 금액들은 결코 오락이라 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하루에 500만원, 1000만원 잃는 사람이 허다하다. 카지노는 합법을 가장한 도박장인 게 분명하다. 명분을 갖고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공개적인 도박장인 것 같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게임에서 돈을 잃고 마음이 좋을 사람은 없다. 재석이도 그랬다. 이제는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 연간 500억 원의 영업 매출, 순이익으로만 연 30억 원을 버는 회사 사장이지만 순식간에 500만 원을 잃고 1000만 원을 잃으니 눈이 뒤집히고 열을 받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낸다. 한 달에 3억 이상 버는 사장이 그깟 1000만 원 잃었다고 연연해 할 필요가 있을까마는 승부는 승부인 것이다. 아이들의 구슬치기에도 딱지치기에도 살벌한 승부와 경쟁이 솟아나는데 어른들이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은 오죽하겠는가. 돈 1000만 원보다 더 큰 자존심의 문제. 지고 잃고 또 지고 또 잃는 게 부하가 치밀고 자존심이 상하고 열을 받게 한다. 룸사롱 가서 1000만 원 술값은 아깝지 않게 돈을 내지만 카지노에서 1000만 원 잃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재석이는 카지노에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다음 달에도 가고 그 다음 달에도 계속 갔다. 무엇에 져본 적이 없고 무엇에 빼앗겨 본 적이 없고 또 무엇에 패배감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는 녀석에게 카지노는 싸워서 무너뜨리고 싸워서 죽여야 하는 전쟁과 전투의 대상이었다. 그럴 때 재석의 옆에는 항상 내가 같이 있었다.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서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돌아온다. 출장을 핑계로 둘이 같이 다녀야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의심을 사지 않았기에 재석이는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3억 원의 돈을 잃었다. 매번 잃기만 한 것은 아니나 약간의 돈을 땄을 때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전날에 땄던 돈의 2배의 돈을 잃고 말았으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남아나질 않는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다. 슬롯머신을 좀처럼 하지 않지만 강원랜드 카지노의 슬롯머신 중에 가장 큰 금액의 잭팟이 10억짜리가 있는데 그게 9억 5천을 넘어 오늘 내일 터지기 일보 직전이란다. 누구의 꼬임에 넘어갔는지 오늘은 꼭 터질 것 같다며 자리를 사서 나를 앉힌다. 300만 원의 돈을 주며 풀베팅으로 계속 돌리라고 말한다. 터지면 대박이다 이러면서 300만 원을 투자한다. 누군가에게 20만 원을 주고 자리를 샀다는데 그 기계를 돌리는 것은 또 내 몫이 되고 말았다. 터지면 바로 연락해라. 내가 셋박은 좀 있잖냐. 이거 잡으면 이제까지 잃은 거 한 방에 복구다. 알았지? 그렇게 해서 앉게 된 슈퍼 메가 잭팟 9억 5천만 원이라 나오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도 은근 기대를 해본다. 잭팟을 잡게 되면 못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의 뽀찌는 내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웬걸 100만 원이 들어가서야 겨우 보너스 한 번. 그 금액도 기껏해야 15만 원. 옆에 남자는 제법 보너스도 자주 걸리는데 내가 돌리는 이 기계는 완전 목통이다. 150이 들어가고 200이 들어가고 250이 들어가고 300이 들어가도 변변찮은 보너스 한 번 제대로 걸리지 않는다. 300만 원이 5시간 만에 털렸다. 아쉬운 마음에 혹시나는 마음에 내 지갑에 있는 돈을 30만 원 더 넣어봤지만 그렇게 들어간 돈은 나올 생각조차 안 한다. 잠시 쉬면서 재석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진짜가? 재석은 변변한 보너스 금액 없이 300만 원을 다 잃었다고 하자 혹시나 내가 돈을 다 쓰지 않고 뚱땅이나 한 것은 아닌지 내심 못 믿어하는 눈치다.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직접 돌려보든가. 여전히 바카라 산매경에 빠진 재석이를 놔두고 혼자 커피를 마시러 갈 때쯤 잭팟이 터졌다. 9억 5천에서 터지긴 터졌다. 잭팟을 잡은 주인공은 바로 내 옆에 앉았던 그 남자. 10만원으로 보너스를 잡고 70만원까지 따더니 그 70만원 갖고 몇 시간을 놀고 본전이 될 때쯤 또 보너스가 나와서 또 한참을 놀게 해주고 제법 보너스와 바닥 점수가 잘 나온다고 좋아했던 그 남자. 결국 그 남자가 9억 5천만원의 잭팟을 잡았다. 인생이나 슬롯머신 기계나 잘 되는 놈만 잘 되는군. 씁쓸했다. 재석이의 다음 행보는 VIP 룸으로 간다. 일반 객장에서 베팅 한도 30만원으로는 이제 양차지 않을 뿐더러 그동안 잃은 3억이란 돈도 일반 객장의 베팅으로는 찾기 힘들다. 재석이가 VIP 룸에 가서 게임을 할 때 나는 일반 객장에서 블랙잭 게임을 주로 했다.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놀기엔 블랙잭만한 게 없다. 재석이의 게임을 기다리면서 어깨너머로 구경을 했고 바카라를 하는 재석이에게 신경이 쓰일까봐 일부러 바카라 테이블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은 탓에 자연스럽게 블랙잭 게임을 배우게 됐다. 블랙잭, 카지노에서 유일하게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이며 블랙잭은 힙과 스테이를 통해 내가 카드를 더 받고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이다. 그래서 도박성이 강한 아시아 사람들은 바카라를 좋아하고 게임을 레저로 좋아하는 미국, 유럽 사람들은 블랙잭을 더 선호한다. 가운핸드 카지노가 예전에는 바카라 고객들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그만큼 도박 성향도 강했을 것이다. 지금은 바카라보다 블랙잭 고객들이 더 많아졌다. 도박 성향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작은 소액으로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카지노는 무한 자금이다. 반면 고객들은 한정된 돈으로 한정된 베팅을 한다. 돈과 룰이 하우스에게 기울어져 있는 불공평한 싸움이다. 모든 환경과 조건 그리고 게임의 룰은 카지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기울어져도 한참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나 카지노에도 장점이 하나 있다. 내가 한 판을 하든 한 시간만 하든 게임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최소 몇 시간은 해야 한다든가 최소 몇 게임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든가 이런 강제적인 제약이 없다. 10분만 게임하고 집에 가든 하루 왼종일 20시간 게임을 하든 그건 내 자유이고 내 선택이다. 나는 이 점을 10분 활용한다.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조금이라도 따게 되면 먹고 튀기, 지갑을 잠근다.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다. 주식의 단타 매매처럼 가볍게 먹고 빠져야 한다. 이 방법 외에는 카지노에서 돈을 따기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보니 돈을 땄다. 나는 언제라도 재석이가 가자고 하면 가야 하고 그만하자고 하면 곧바로 그만두고 운전을 해야 하는 수행비서 역할이라 내 맘대로 길게 게임을 할 수가 없다.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재석이를 기다리는 동안에만 잠깐의 승부, 짧은 게임만 가능하였기에 내가 카지노에서 게임하는 시간이란 고작 한두 시간. 길어지면 차에서 주로 잠을 잔다. 5만원을 따기도 하고 10만원을 따기도 하고 다이사이 대주를 잘 타서 30만원을 딴 적도 있고 바카라 퐁당퐁당 옆줄을 보고 또 50을 딴 적도 있고 딱 한 번은 5만원짜리 한 장 넣고 슬롯머신 기계 따닥따닥 몇 번 두드리고 운 좋게 260만원짜리 그랜드 잭팟도 잡은 적이 있다. 이렇게 딴 돈은 은행에 꼬박꼬박 입금을 해두었다. 따로 만든 카지노 신한은행 통장에는 어느새 800만원의 돈이 쌓였다. 매번 돈을 땄던 것은 아니다. 잃은 날도 있다. 하지만 나는 50만원 잃으면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았다. 따는 게 50이면 잃을 때도 50 이상을 잃으면 안 된다. 따는 게 100만원이면 역시 100만원 이상을 잃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나의 돈 관리 방법이다.
물론 이것은 재석이를 통해 터득해낸 것이다. 재석이가 10번 중 5번을 따고 5번을 잃는다. 승률로 따지면 50대 50, 절반이다. 그렇다고 본전이었는가? 아니다. 딸 때는 200, 300만원, 잃을 때는 800만원, 1000만원, 몇 번은 1500만원까지 잃은 적이 있었다. 5승 5패지만 한 달 기준 금액적인 수치로는 매달 1억 가까이 마이너스였다. 크게 먹으려면 그만큼 크게 질 각오를 해야 한다. 적게 먹고 적게 따는 것이 내 성격에 맞았다. 내 인생이 그래왔듯이. 어느 날 재석이가 VIP룸에서 또 큰돈을 잃고 내려왔다. 그날은 이상하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듯한 표정이었다. 재석이가 돈을 잃어도 야, 다음에 또 오자. 돈 갖고 내일 다시 와야겠어. 이렇게 복수를 다지는데 오늘은 왠지 모를 자포자기, 곧 항복의 수건을 던질 것 같은 패전 선수의 모습이다. 남은 돈이 120만원 뿐인데 이걸로 블랙잭이나 한번 해보고 가자. 재석이가 말한다. VIP 객장 손님은 일반 객장에서 게임을 못하게 한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VIP 회원 자격이 강등된다. 그래서 VIP 손님들은 일반 객장에서 게임하지 않는다. 더러는 재미삼아 슬롯머신을 돌리려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긴 하다. 야, 다음에 VIP 입장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젠 갈래야 갈 돈도 없다. 땡길 만큼 다 땡겨 썼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야 하냐? 얼마나 잃었는데? 오늘 잃은 돈만 5억이다. 뭐? 5억? 5억? 오늘만 5억이지 최근에 이런 것까지 합하면 10억이 넘는다. 야 임마, 어떡하려고 그렇게 큰 돈을. 별 수 있냐? 1억 잃으면 2억 가야지, 2억 잃으면 3억 가야지. 그래도 안 되더라. 뭐 까도 안 되고 쉬었다 해도 안 되고 별 짓을 해봐도 안 되고 완전 재수 엉붙었다. 쟤네들 아무래도 블랙 쓰는 것 같아. 블랙이 뭔데? 딜러 기술자들 말이야. 카드를 지 맘대로 빼는 애들. 진짜 10억을 잃었다는 거잖아. 그 돈 다 어디서 났는데? 회사 돈도 있고 아파트 담보 대출도 좀 썼고. 야 임마, 미쳤어?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할까? 아니다, 그건 사기꾼 고소하자고 할 테니 안 될 테고. 야, 코인이 잘못됐다고 다 날려먹었다고 해야 되냐? 또 그건 코인 계좌 까자고 분명히 그럴 테고. 뭐라고 핑계대냐? 10억이 넘는데. 도박만 아니면 어쨌든 용서는 될 것 같은데. 야, 네가 시나리오 좀 짜봐라.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또 뒤치다거리는 내 몫이다. 10억. 이번에 또 무슨 변명을 해야 하나. 10억이란 큰 돈은 거래처에 허위 명세서를 끊어달라고 하거나 로비용 접대나 선물을 했다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다. 회장님, 즉 재석의 아버지가 쉽게 속을 금액이 아니다. 집에는 가기 싫고 일 잘한다는 블랙잭이나 같이 앉아서 심심풀이를 좀 놀아보고 가자. 그날 재석이와 나는 블랙잭 한 테이블에서 앉았다. 재석이의 남은 돈은 120만원. 나도 내 통장에서 100만원을 꺼내왔다. 그렇게 우리 둘이는 블랙잭 10테이블에 앉았다. 재석이는 6구, 나는 7구. 새벽 시간 군데군데 비어있는 블랙잭 테이블에서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았다. 카지노를 그렇게 여러 번 다녔지만 재석이와 내가 나란히 같이 앉아서 게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재석이 뒤에서 커피 들고 서 있으면서 응원한 적은 많았지만 마치 주인과 머슴이 한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고 서먹하다니. 재석이는 앉자마자 덥석 10만원을 베팅한다. 나는 만원을 베팅한다. 야, 10만원을 가든 5만원을 가든 해라 이 새끼야. 만원이 뭐냐 쪼잔하게. 재석이는 묻지마 풀베팅이다. 분위기를 일단 좀 봐야지 어떤지. 나는 분위기를 살피고자 조심스럽게 만원을 베팅한다. 첫 판 죽는다. 둘째 판 또 죽는다. 셋째 판 역시 죽는다. 아이씨, 이게 뭐고? 재석이는 화를 낸다. 다섯
9판 10판 지는 게 뭐 하루 이틀이야. 안 될 때는 배팅 줄여. 배팅 줄였다가 야 블랙잭이랑 나오면 더 속 죽는데 새끼야. 못 먹어도 고. 재석이는 참지 못하고 계속 풀벳을 한다. 나는 이제 10,000원 배팅을 5,000원으로 줄인다. 야야야, 안 되면 몇 판 하고 일어나면 되지 새끼야. 뭐 5,000원짜리야. 간에 기별도 안 가게. 넷째 판 죽는다. 다섯째 판 더블로 죽는다. 여섯째 판 겨우 한 판 먹게 된다. 일곱째 판 딜러 버스트로 또 먹는다. 여덟째 판 재석이 무리한 99 스플릿으로 세 구멍이 다 죽었다. 아홉째 판 다른 핸디는 다 살았는데 재석이 혼자만 죽는다. 재석이는 벌써 120만원이 올인 직전이다. 나는 그동안에 10,000원짜리 배팅으로 버틴 탓에 10만원만 잃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나는 풀배팅이다. 재석이도 마지막 남은 노랭이 한 개가 불쏘시개가 되어 어느새 노란 칩이 본전 가까이 올라왔다. 다시 살아난 좋은 분위기에 핸디들 모두가 신이 났다. 와, 이런 좋은 시에 10만원밖에 못 가고 뒤에 누구 없냐? 이럴 때 좀 사람 한 명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뒷전으로. 그러나 새벽 시간 객장에 사람이 없어서 뒷전이 아무도 없다. 앞전도 텅텅 비어있는 테이블이 많을 판에 뒷전이 있을 리 없다. 게임 3시간 만에 나는 140만원을 땄다. 재석이는 120만원을 잃다가 130을 복구했으니 본전에서 10만원을 땄다. 내가 윈이다. 와, 우리 정철이 블랙잭 아주 잘하네. 왜 진즉 몰랐을까? 배팅 조절도 잘하고 이제 보니 선수 다 됐네. 야 임마, 왜 진작 말 안 했냐 새끼야. 알았으면 나도 바칼 안 하고 니랑 블랙잭 했을 낀데. 학창시절 같이 농구를 하면 재석이가 훨씬 많은 골을 넣었다. 그래야 밥과 술을 재석이가 사니까 재석이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필요가 없다. 공부를 해도 재석이가 항상 나보다 등수가 높았다. 재석이에게는 개인 과외 선생도 있고 족집게 학원 강사도 있었으니까. 여자들에게도 단연 인기가 많은 것도 재석이었다. 여자들에게 늘 많은 선물 공세를 들이댔으니까. 그런데 오늘 나는 나란히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테이블에서 재석이보다 게임을 더 잘했다. 블랙잭 10테이블이라는 운동장에서 내가 재석이보다 월등히 잘한 것이다. 카지노 딜러는 집안이 좋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재석에게 더 좋은 패를 주거나 만년 과장으로 늘 재석의 시다바리 인생이라고 내게 더 불리한 패를 주지도 않았다. 게임의 룰은 재석이에게나 나에게나 똑같았다. 그리고 배팅한도 10만원이라는 우리는 같은 조건으로 같은 테이블에서 게임을 했다. 시작한 게임머니 역시 재석이는 120만원, 나는 100만원 비슷했다. 추가 페이도 없었고 추가로 출금해 오지도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재석이를 이겼다. 그것도 카지노의 블랙잭 테이블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는 이기는 법을 알았고 난생 처음 우월감을 느껴봤다.